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디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용숙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에 제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원주시 갑 당원 연수 오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협협의회 당원 교육이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원주 웨딩타운에서 국민의힘 원주갑 당협협의회 당원 교육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원주갑 당협 우리 당원 연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알차고 또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여러분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방송에 보이죠? 조금 실내가 어두워서 지금 좀 잘 잡고 있는데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참 인천 내 지역구를 둔 윤상현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원주시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엄청난 힘을 느꼈습니다. 만장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 성원, 열정이 우리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 엄청난 자긍심 또 자부심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박정아 의원의 힘도 느낍니다. 박정아 의원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저하고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을 공천 잘했습니까? 네. 잘했죠? 그런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좀 들어 보이죠? 성숙해 보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각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텔리전스가 있냐, 지적이냐, 똑똑하냐, 또 엘로컨스, 말을 잘하냐, 연설을 잘하냐, 또 하나는 텔러제닉하냐, 텔레비전 플러스 포토제닉, TV 화면을 잘 받느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초선 의원이라도 갑자기 오바마 같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하다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박정아 의원님을 딱 그 기준에 맞춰 보면은 초선 의원이지만은 앞으로 재선 가면은 바로 대통령 후보급으로 가실 겁니다. 동감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거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에 물을 주듯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요, 참 인천이라는 데가 연구는 없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없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청양이나 청양에 선거 나오라고 제의받았는데 우리 정진석 의원하고 같은 고향인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 형님 봐주려고 제가 안 갔어요. 또 어머니 고향이 대구 의성이세요. 강지섭 대표가 저희 어머니 고향 후배세요. 안개중학교 후배세요. 그래서 맨날 대구 와라 의성 와라.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요 대표님 부모님 그늘 파먹는 정치 안 합니다. 연고 찾아 안 갑니다. 저 윤상현의 이름 석자 가지고 정책이 홀로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해인 스님 모시. 저는 그래서 인천에 들어갔어요. 그건 19년, 20년 전에 인천에 들어가가지고 낙선도 하고 또 공천 탈락도 해보고 그러면서 4선위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6년, 2020년 공천 탈락한 거 잘 아시죠? 왜 탈락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핵심 세력이라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죠? 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게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탈락했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이 망조가 들었죠? 솔직하게 2020년 총선 때 100석 가까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탄핵했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 효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문재인 정부한테 몽땅 5년간 바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강원동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은 이 뺄셈 정치를 너무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천 학살 등을 경험하면서 이야, 텃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배신의 정치가 아니라 의리의 정치가 필요하고 탄핵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를 배제하고 징계하고 출당시키는 이런 조치는 결국 우리 전체를 망하게 한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덧셈의 정치를 하자, 화합의 정치를 하자. 우리 윤핵관 분들도 필요하고 비윤핵관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가 몽땅 하나가 돼야지. 좋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딴 당 한번 차려보십시오. 출당해가지고 탈당해서 딴 당 한번 차려보십시오. 수도권? 네. 저 수도권 4선 의원에서 미추홀구 4선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의 축사입니다. 우리 중에 일탈자가 나와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당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그래서 제가 항상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은 누구나 다 같이 가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플러스 정치, 화합의 정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 태동시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실감하십니까? 네. 실감? 근데 국회에 있으면 실감 못합니다. 왜냐?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좌파들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80년대 학교 생활할 때 제 친구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이 사회를 뒤엎는 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1987년 60항쟁 이후에 여러분 좌파들은 애국적 사회 진출론이라는 떼제를 만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전교조를 만듭니다. 전교조. 그리고 1995년도에는 민노총을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인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계, 관계,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전부 다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91년도에 전교조를 만든 겁니다. 좌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전교조가 지금 20만에서 15만을 줄었지만 왜? 계속해서 사회, 소위 말해서 유교 남침,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1995년 민노총 만들었습니다. 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120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5, 60만 명이 들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한 달에 만 원씩 받으면은 1년에 1200억이라.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1년에 3천억을 징수를 합니다. 3천억. 이런 거대 소위 말해서 좌파의 진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민노총이라는 노동, 건강, 좌파 진지를 만들어놓고 전교조라는 또 진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한 방 먹이겠다. 그래서 탄핵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민노총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주면서 사람들 동원하면서 그렇게 진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계, 법조계, 언론계 여러분들 잘 안 보는 뉴스 있으시죠? 왜 안 봅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민노총, 노조, 민원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파에는 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 없습니다. 우파의 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민노총에 대항할 진지 없습니다. 전교조에 대항할 진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이렇게 약한 겁니다. 너무 힘이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민노총 8월 13일 날 올해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서 연대사를 보냈습니다. 8.15 광복절 앞두고 연대사를 보냈으면은 노동 문제, 노동의 가치 문제, 뭐 노조,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친미 4대주의 정권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이런 순 정치성 구호들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안수사대장을 최근에 만나서 야 민노총 그 8월 13일 날 북한의 조선직업 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지금도 홈페이지에 120일이 넘도록 기재를 하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국가보안법, 해합통신 내 걸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빨리 지도부를 압수수색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연대사를 갖다 놓습니까? 그 연대사가 보안수사하는 친구들은 그게 바로 지령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민노총이 매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철폐하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하고 사드 배치 철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 진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스스로 탄핵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과 4년 9개월의 옥고를 치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파의 진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럴듯한 웬만한 단체장들 전부 감옥 가봤습니다. 보수 개별을 어떻게 시켰냐? 우파의 진지의 장들 전부 감옥 보냄으로써 우파 개별을 진지를 없애버린 이제 남은 진지는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우파의 제대로 된 진지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당 국민의힘이 우파의 진지 역할을 잘합니까? 못해요. 못하죠? 솔직히 우리 당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당을 한마디로 이익집단이라고 봅니다. 이익집단이 세상에 이런 이익집단이 없습니까? 이념집단도 못 됩니다. 좌파들은 보십시오. 민주당은 얼마나 이념성이 강합니까? 조국이나 추미애 한번 보십시오. 얼토당토한 발언하죠. 그런데 3-4명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옹호를 하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요. 국민의힘 모습 보십시오. 한 친구가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 너 나가. 탈당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의 마이너스 정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혁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집단이 아니라 이념 집단.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아스팔트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야가 민노총과 전교조하고 또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파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이익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대통령 뽑아놓고 살살거리다가 언론과 민노총에 그 집요한 선전선동해가지고 탄핵시키고 내쫓아버린 이런 당, 이런 식의 DNA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동안에 오래 무소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님하고 같이 무소속 때 동지 역할을 했어요. 정말로 저하고 동지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다시 당에 복귀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당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당 아니면 무소속 다시 복귀 2번씩 했습니다. 근데 이 당 이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바꿔야 되겠다. 이 집단이 아니라 이념을 갖춘 집단, 동지를 감싸고 화합하고 플러스 정치를 하고 텃셈 정치를 하는 이런 이념 집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랫동안 무소속에 있고 최근에 개인적인 송사도 끝나고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나서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 우파 진지를 만들고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부터 뼛속부터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수도권 왜 주호영 대표가 수도권 당대표가 돼야 되고 MZ세대와 그리고 공천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절박하고 처절합니다. 서울 국회의원 의석수 49석, 우리 국민의 의석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딱 8개. 텃밭 아니면 안 됩니다. 텃밭 아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경기도 59석입니다. 거기서 국민의 의석수 텃밭에 7석, 52석은 야권에 있습니다. 인천 13개 의석수입니다. 제가 무소속 1석, 국민의힘 1석, 2석입니다. 11개 민당에 있습니다. 대전 8개 의석수 중에 국민의 의석수 1석도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서울, 경기, 인천, 대전 129석, 국민의 의석수 17석입니다. 17석. 그 정도로 수도권 정책 지역이 척박합니다. 내후년 총선 승리는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아니 텃밭이라는 데 아시죠? 공천이권 당선되는 지역 텃밭에서 이 정치하는 분들은 저같이 수도권에서 낙선해보고 탈락해보고 무소속으로 연거푸 2번 살아오는 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뺄셈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또 맨날 딸랑딸랑거리는 정치만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저 윤상현이 보여주려고 나서고자 하는 겁니다. 야, 다 같이 가자. 당원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같이 포용을 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갔을 때 우리가 26만 표, 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배제하고 징계하고 내쫓고 그 사람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차리면은 수도권 500석, 500표, 100표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게 됩니다. 내후년 총선 승리는 수도권 승리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누가 전략을 잘 짤고 누가 싸움을 잘하냐? 윤상현. 선거 싸움에는 윤상현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공감하시죠? 수도권 선거 승리의 견인차 윤상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당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생각해보고 또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의 축사였습니다. 정말 구구정절 정말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